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과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했는데요. 고위급 회담 후 새 국면을 맞이한 남북관계, 또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만남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제 남북 최고위급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정식 회담 형식은 아니었지만 워낙 큰 최고위층들이 이제 만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김정은을 제외한 제2, 제3, 제4의 실력자들이 그것도 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또 와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12시간 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남은 결과는 우리가 주장을 했던 한 2개월 전에 제의를 했던 제2차 고위 접촉 그걸 해주겠다. 지금 그런 선에서 얘기를 하고 간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무슨 성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상견례는 했다. 그죠? 김관진 국방장관을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또 1차장 김기현 또 우리 통일부 장관 다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일단 소통의 길은 텄다 이렇게 우리가 자평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실무회담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실무회담이 사실은 본회담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제도 정해야 되고 또 일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차관급으로 만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방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인자급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3명씩이나 이제 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북한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 입장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거든요. 또 리수영 외무상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미국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중국도 보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또 강석주 또 비서를 유럽에 보냈지만 또 역시 성과가 없었거든요. 이제 남은 통로는 중국과는 원래 서먹서먹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것은 대남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김정은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은 첫째는 우선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것은 김정은의 체육 강국의 어떤 그런 결실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진해 북한 자체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에서 워낙 고립이 된 상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한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금이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남한밖에 없는데 남한과 계속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번에 이제 고위급 방문단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이 결과적으로 이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이제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이제 전했고 북한 대표단은 이제 오늘 폐막식 인천에 이제 폐막식 참석하러 시간상 와서 이유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사실상 고사한 형식이 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만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쁘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좋게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그런 것인데다가요. 특히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특사급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렇게 지금 의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성과는 지금 2차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하려고 그렇게 고위급이 특사급이 과연 왔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뭔가 추가적인 물밑 합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가 아니어서 안 하거나 아니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받아준 게 좀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남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김정은이 정말 그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건강 이상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그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뒤에서 수렴청정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내외에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거나 아니면 대미용일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육자회담 빨리 재개해서 핵 보유도 인정받고 싶고 한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갑자기 이런 그 일종의 쇼를 벌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그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우리 정부는 그 판을 깔아준 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가 만약에 뭔가 더 추가적인 그 물밑 합의 내용 같은 것들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이 이런 것이 그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그 우리가 대북 정책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대북 정책의 기조는 그 뭐 비밀 접촉이라든지 그렇죠. 원칙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 기류로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연초부터 계속 줄곧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북미 관계는 개선하려고 했지만 그 남북한 관계 개선 의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그런 그 발언들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변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두 가지 결정적인 변수 말고는 특별히 북한이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도 그 기존의 원칙, 기존의 그 대북 강경 기류로부터 뭔가 변화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책 역시. 그 점에서 뭔가 확실하게 얻어내지 않고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했다면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이종원 평론가께서는 이제 이상한 방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면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뭐 신변에 크게 이상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2차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위급에 내려왔을 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리 세 사람이 같이 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한 사람이 와도 우리가 충분히 대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다 해줬을 텐데 세 사람이 진짜 2인자, 3인자, 4인자거든요. 북한에. 뭐 당, 정, 군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온 것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지금 김정은이 한 달 이상을 잠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리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첩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뇌에도 이상이 있다. 또 뭐 심장에도 이상이 있다. 또 심지어 구테타설이 있다. 또 감금설이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언론에서는 뭐 이미 그런 지휘 체제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북한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인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실권자 세 사람을 전용기에 태워 보냈다.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낸 게 누구냐? 김정은이다. 저희가 이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역으로 만약에 김정은이가 안 보내고 그 세 사람이 자체적으로 무슨 협의에 의해서 왔다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역으로도 또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역으로 보면. 그럼 만약에 세 사람이 합의해서 김정은과 상관없이 왔다면 이거는 큰 레짐 체인지, 체제의 변화가 있고 큰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계속 건강 상태가 좋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화면이라도 사진이라도 김정은이가 세 사람을 놓고 당신들 잘 갔다 오시오. 동무들 가서 나만의 좋은 성과를 갖고 오시오. 이런 식의 어떤 사진이라도 보도가 됐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수긍을 할 텐데 아직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또 지금 간 상태에서도 지금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남북 관계가 이제 뭐 시작이 되고 또 상견례가 됐고 또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돼서
뭐 그런 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함몰해서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만간 그 김정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행사가 있습니까? 예, 당 창건 기념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월 10일입니다. 뭐 예. 이제 닷새 정도 남겨놨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 뭐 좀 모습을 좀 드러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좀 잠재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또 지금 이제 선수단이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예. 선수단을 접견을 해야 되겠죠. 김정은이가 접견을 하고 치하도 하고 예. 또 그런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 날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실세들이 와서 자기의 수족이지 않습니까? 왼팔 오른팔이 왔으면은 갔다 왔으면 또 치하를 해줘야죠. 어떤 성과를.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사진이라도 좀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아직은 북한 상태가 굉장히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조금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제가 어제죠. 예. 어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9시 뉴스를 하다가 예. 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알았을 때 그 황병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예, 예. 어제 아침에 타 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오는 걸 알고 저희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느낄 때는 이것은 뭔가 북한에 큰 병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 남한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그런 확답을 받으려고 어떤 담보를 받으려고 셋이 같이 오는구나.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와서 이제 진행되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은 뭐 며칠 안에 좀 북한에서 좀 뭐 내놔야 될 것 사실은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번 그 카드는 결국 본인 신상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던진 카드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뭐 선수단을 그야말로 접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거를 그동안은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 어떤 뭐 그 영상을 통한 어떤 그 메시지 전달.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신상에 뭔가 이제 이상이 있고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다른 대안, 그러니까 또 다른 카드의 의미.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미국 대미용 카드로서 이번에 그런 파격적인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계속해서 뭐 드러나지 않고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채로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그 고위급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상황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속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어느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 일단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진행을 해가면서 북한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제는 어떤 것들이 좀 다뤄지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인도적인 문제, 예.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하자, 정례화하자. 또 앞으로 너무 춥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아마 그 정도를 내세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교류와 협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꼬를 우리도 트길 원하고요. 또 지금 통일부에서도 많이 터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료도 좀 보내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적인 문제, 교류와 협력 그런 부분을 우리 한국 정부는 얘기할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은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전단 삐라 문제, 예. 삐라 문제를 좀 자제해달라. 아마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인권 문제. 예. 우리 인권 문제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런 문제도 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오이사 조치를 좀 해제해달라.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했으니까 오이사 조치에 대한 어떤 시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까지의 라인이 있어야 된다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뭐 정식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더라도 오이사 조치 해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2차 고위급 접촉이 이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하기로 하고 네. 뭐 구체적인 날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치 일정상 뭐
괜찮을까요? 정치 일정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진행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이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풀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은 뭐 당연히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가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런 이제 논란들이 상당히 좀 가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회담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북한이 이제 어저께 북한 대표단이 수긍은 하고는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라고 말은 하고 갔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전제라면, 예컨대 이게 대미용 카드라든가 또 김정은의 이제 개인적인 신변 이상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그런 카드를 던진 거라면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지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북한 외무성이 어제 북핵은 미국 위협의 결과물이다. 어제 지금 뭐 최고위 대표단이 이제 인천에 와 있는 동안에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했어요. 한쪽에서는 전격적인 대표단 파견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핵무기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항시하는 이중성이죠. 예. 한쪽에서는 대화 협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도발과 테러를 하는. 북한은 핵을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항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억제력, 미국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력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무슨 남을 공격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 계속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오락가락하는 이제 북한을 봐서는 뭐 낙관만 하기는 좀 뭐 어려운 상황이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뭐 2차 고위급 접촉 자체가 조금 뭐 좀 미뤄질 가능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요번 그렇게 세 사람이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대외적으로 또 여러 경제적으로 또 김정은이가 지금 3년 동안에 해온 일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깜짝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깜짝 전술을 던졌는데 우리 남한에서 덥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뭐 준비된 상태도 없고, 심지어 뭐 15명이 회의하는 석상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제의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지만은 깜짝 전술을 계속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북한의 본질을 우리 정부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네. 북한의 역시 1차적인 관심은 북미 관계인 네. 것 같고요. 뭐 계속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북한 관계는 사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계속 활용을 왔는데, 어제 이제 나온 논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깜짝 쇼가 대미용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앞으로도 북한은 그 패턴을 계속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력을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한정적으로 남한하고의 관계를 자꾸 개선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정부는 계속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